인사 문제 이 주말을 넘기면서 고충이 됐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아침 출발은 특사단과 부드럽게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신문 일면에 나왔다고 만면에 화색을 띄웠던 분도 있었는데요.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인천시장 하실 때 그때 러시아 특히 아세안 지역은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투자 규모로 볼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지역이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정상들 다 만나셨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도 우리 박 교사님의 그 방문과 그 정상들과 만남을 굉장히 비중 있게 일면 톡으로도 많이. 그렇죠. 지난번에 박수 한번 주셨어요. 러시아와 EU까지 갔다 온 분들이었죠. 아세안까지요. 그렇지만 본론은 오후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펼쳐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 총리라든지 인사 논란에 대해서 직접 등판을 했는데요.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펼쳤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대선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 5대 중대 비리자는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또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답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이 발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좀 받아들여 달라.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메시지를 딱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어서 비롯된 건데 야당 네. 의원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 이거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인사를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라. 이것 두 네. 가지인데 지금 전개 과정에서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청와대 참모들이 야당 측과 마구 접촉을 했잖아요. 또 막 전 접촉도 했죠. 아예 내놓고 접촉도 했고. 그래서 오늘 야 3당 의원총회가 있는 데 맞춰서 대통령이 사실 나서서 좀 물꼬를 터라. 네. 이런 주문이 많았거든요. 언론 사설에도 그런 주문이 많았고요. 대통령이 어찌됐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얘기지만 그 주문을 수용한 걸로 일단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야당 쪽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일 거냐 이건데 오기 전에 보니까 국민의당은 일단 협조를 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기류에서 지금 변함이 없고 바른정당은 입장을 아직 내놨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약간의 지금 기류 변화는 읽혀졌으니까 네. 이게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될지 이게 물꼬를 튼 걸로는 일단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저런 신선한 인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 두 개씩 좀 꺼림칙한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친척 집에 잠시 위장 전입한 거다라 해서 국민들이 좀 양해를 해줄 준비가 돼 있다가 이게 거짓말 논란으로 번져서 말이죠.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오늘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양해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좀 지금 구체적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 보면 좀 더 심각해지는 국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5가지 중에서 지금 2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위장 전입과 관련된 사안이고 하나는 또 탈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본인이 이제 친척 집에 1년 동안 이제 어떤 적을 두고 네.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친척 집이 아니라 이화여고 교장이 어떤 전세권 행사하고 있는 그 집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거기가 네. 아마 이화여고 외국어 선생님들, 즉 외국에서 네. 온 선생님들을 이제 거기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화여고 측에서 이제 운영했던 그런 어떤 집인 모양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적을 뒀다가 다시 옮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강경화 후보자의 당초 설명과는 달리 뭔가 이화여고 측하고 당초에 어떤 이야기가 좀 됐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화여고가 네. 재산으로 있는 거기에 주소를 옮기려면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화여고 출신이기 때문에 이화여고 측이 먼저 양해를 하면서 이걸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 지금 또 하나는 지금 탈루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네. 증여세 같은 경우에 이제 뒤늦게 이 후보자가 임명되고 난 다음에 그 딸 이름도 2명 이름으로 구입했던 그 주택에 대해서 한 500여만 원 정도 되는 증여세를 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됐으면 세금 안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위장전입 문제 관련해서는 자칫 이게 혹시나 거짓말 논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했던 이야기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그 청문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학교와 자체 일명 딜을 했을 수도 있다는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어쨌든 앙금은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서훈 국정원장도 오늘 후보자죠.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인이 가정주부인데 상가 6개를 가지고 대출받아 임대하면서 1,000만 원 넘는 임대 소득이 있더라고요. 재산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도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 재산 증식 과정 그리고 고액 잡료에 대한 질문이 집중이 됐습니다. 네. 먼저 그 2007년도에 재산이 무려 7억 2천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6억 정도 늘었죠. 예, 그때 네. 당시에 주식시장이 가장 활성화됐던 시기여서 그렇게 늘었다. 그리고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어떤 부동산, 어떤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2007년 말쯤에 국정원 3차장을 관둘 때 자신의 재산이 2억 정도 줄었는데 자기는 경제 행위를 한 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다시 말해서 결국은 주식시장 증감에 따라서 나의 재산이 자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월 1,000만 원 정도의 이 잡료를 받았죠. KT 스카이라이프로부터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그 정도의 금액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인의 어떤 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중소기업 시설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다만 네. 이제 노후 수단이나 생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정도의 문제는 있다라고 본인도 시인을 했습니다. 부인도 부인이고요. 국정원 재직 때 워낙 재산이 급증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하니 여기까지 하다 보니 열심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무려 88%가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 2명의 후보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 정권보다도 훨씬 더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정권이 출범을 했는데요. 네. 출범하자마자 한 20일 만에 허니문 기간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인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 문제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밝혔다시피 인수위 과정이 없이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데다가 국민의 기대가 워낙 높아서 네. 새로운 인물들을 뭐 총리라든가 아니면 외교부 장관, 뭐 국정원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정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다 검증을 끝내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이해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정부가 국민들한테 보이는 태도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인사검증의 주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인사를 내정하거나 지명하는 주체는 대통령이거나 그 정부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그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국민들한테 이해해달라고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네. 이 부분도 좀 사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청와대에서 오히려 더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네.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를 더 원하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런 부분보다도 이 현실 탓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오히려 지지도나 국민들의 어떤 기대치에는 조금 좀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돼서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총리 인준이 늦어서 허탈하다. 자신의 노력이 이렇게 되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해서
정색을 한 모습은 요즘 들어 처음 봤거든요. 예, 그만큼 절박함을 보여주는 건데 네. 사실 지금 맞죠. 지금 인수위는 없고 총리 지명을 해놨지만 지금 조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장관 후보자 중에 지금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정도만 지금 지명을 했지 나머지는 총리 후보자, 총리의 재청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조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 만큼 지금 이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오늘 전병헌 수석이 슬쩍 얘기한 2005년 7월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문제가 되는 거. 이거는 앞으로 엄격하게 가려내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네. 국무위원 인선에서 그런 기준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역시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제가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을 했을 때 2005년 초반에 아마 국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선이 엄청난 인사 파동을 일으켰는데 그때는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지상청문회 때문에 이기준 부총리는 결국은 낙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느 시점을 딱 기준으로 놓고 그 이전에는 문제를 삼고 그 이후에는 면죄부를 반대로 그 이전에는 면죄부고 그 이후에는 문제를 삼겠다. 이게 과연 통할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처럼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굉장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75% 정도가 찬성한다 이런 갤럽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솔직하게 고개를 숙이고 조금 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이 돌파를 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겠다. 야당에게도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을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오늘 문 대통령입니다. 과연 야당이 어디까지 함께 협치를 하거나 아니면 고언을 할 수 있을지요? 통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답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이 발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좀 받아들여 달라.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메시지를 딱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어서 비롯된 건데 야당 네. 의원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 이거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인사를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라. 이거 네. 두 가지인데 지금 전개 과정에서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청와대 참모들이 야당 측과 마구 접촉을 했잖아요. 또 막 전 접촉도 했죠. 아예 내놓고 접촉도 했고. 그래서 오늘 야 3당 의원총회가 있는 데 맞춰서 대통령이 사실 나서서 좀 물꼬를 터라. 네. 이런 주문이 많았거든요. 언론 사설에도 그런 주문이 많았고요. 대통령이 어찌됐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얘기지만 그 주문을 수용한 걸로 일단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야당 쪽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일 거냐 이건데 오기 전에 보니까 국민의당은 일단 협조를 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기류에서 지금 변함이 없고 바른정당은 입장을 아직 내놨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약간의 지금 기류 변화는 읽혀졌으니까 네. 이게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될지 이게 물꼬를 튼 걸로는 일단 러시아와 EU까지 갔다 온 분들이었죠. 아세안까지요. 그렇지만 본론은 오후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펼쳐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 총리라든지 인사 논란에 대해서 직접 등판을 했는데요.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펼쳤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대선 때 병력 멘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 5대 중대 비리자는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또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인사 문제 이 주말을 넘기면서 고충이 됐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아침 출발은 특사단과 부드럽게 시작이 됐습니다. 현지 신문 1면에 나왔다고 만면에 화색을 띄웠던 분도 있었는데요.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치시장 하실 때 그때 러시아 특히 아세안 지역은 우리가 교역이라든지 투자 규모로 볼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지역이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정상들을 다 만나셨죠. 예,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도 우리 박 군사님의 그 방문과 그 정상들과 만남을 굉장히 기중 있게 뭐 일면 톡으로도 뭐 그렇죠. 지난번에 박수 한번 주셨어요. 아 예. 입니다. 네. 지금 이런저런 신선한 인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 두 개씩 좀 꺼림칙한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친척 집에 잠시 위장 전입한 거다라 해서 국민들이 좀 양해를 해줄 준비가 돼 있다가 이게 거짓말 논란으로 번져서 말이죠.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오늘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양해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좀 지금 구체적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 보면 좀 더 심각해지는 국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5가지 중에서 지금 2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위장 전입과 관련된 사안이고 하나는 또 탈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본인이 이제 친척 집에 1년 동안 이제 어떤 적을 두고 네.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